또 세워보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과 먼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변 변수들 또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QE3 준비를 하셨습니다. QE3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깜짝 QE3 발표에 따른 상승분은 이제는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소 쉬어가는 양상인데요. 앞으로의 효과 우리가 어느 정도나 기대를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뭐 매월 400억 달러씩 MBS를 매입하겠다는 QE3가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에는 꽤 올랐습니다만은 주초에는 뭐 어저께 아시아를 비롯해서 미국, 유럽 증시가 다 뭐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그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QE3의 효과가 과연 어떤 게 있을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말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QE3의 효과는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주가에 대한 측면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경제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미국은 괜찮지만 다른 나라들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달러 약세로 일단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높아지겠죠. 이제 이게 첫 번째 우려가 되고 또 이제 그 달러 약세가 되면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또 1차 양적 완화가 한 1조 7천억 달러 됐거든요. 월 한 1,062억 달러 정도 됐었고 2차 양적 완화는 6천억 달러로 월 75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 경기 특히 이제 미국 경기를 봤을 때 잠깐 반짝 효과만 있었을 뿐이지 결국 근본적인 펀더멘탈을 개선시키는 데는 실패를 했다라는 그런 분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월 400억 달러밖에 안 되는 이 돈으로 과연 미국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은 상당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식시장에는 분명히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유동성이 풀리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지고 그러면서 상품 가격도 오르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경제 지표 이런 어떤 경기 모멘텀들 경제 지표가 좀 호전되는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지 않으면은 증시는 다시 추락 위험이 있지만 그때까지는 이제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서 증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QE3 미리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증시의 상승 속도는 그다지 빠르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승이 아주 강하게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에는 충분히 효과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풀리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측면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통화 가치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 외환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또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키워드 공감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고 계십니다. 중일 분쟁입니다. 센카쿠 열도 이 다오이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의 분쟁이 지금 경제 제재로까지 확산될 움직임 보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의 그 공산당 기관지죠. 인민일보가 어제 해외판에서 중국이 경제 제재라는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일본의 경제는 20년이나 후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적을 1,000명 죽이기 위해서 아군을 800명을 희생할 수 있다. 이런 거의 협박성 발언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일본인들에 대한 신변의 위협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혼다 자동차라든가 기타 이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 오늘이죠. 18일 날 임시 휴업 800여 곳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오늘이 또 이제 만주사변 61주년이 돼서 더 시위가 좀 많아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데 또 오늘 오전에 새벽에 이제 고기잡이 어선 중국의 어선들이 고기잡이를 위해서 센카쿠 열도 쪽으로 1,000척이 넘는 그 어선들이 몰려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 순시선과 좀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되지 않고 있고 또 중국 일부 지역에선 전쟁 소문이 돌면서 소금에 대해서 사재기까지도 값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사재기까지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양국 간의 분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 분쟁에 있어서 일본 정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없겠지만 중국 정부는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것 같네요. 예, 중국 정부 자체 내에서도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뭐 약간 더 부추기는 듯한 그런 언사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을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을 것 우리나라 같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네.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빈 공간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채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자동차라든가 여행업계가 네. 특수가 좀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국 승용차 연합회에 따르면 8월 중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도요다가 15.1%가 줄었고요. 혼다 같은 경우에는 14.9, 마스다가 마이너스 6%, 뭐 이렇게 판매량이 줄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 자동차는 8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19.9%가 늘었고요. 한국 자동차도 1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 자동차 딜러 협회에 따르면 반일 시위 때문에 일본 자동차 판매가 줄어드는 게 작년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타격이 클 거다라고 네. 중국에서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뭐 현대차, 기아차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10월 이제 국경절 연휴를 받아서 뭐 일본으로 가려는 그런 여행객들이 상당히 취소가 되고 아예 이제 예. 여행사 자체에서 취소를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만큼 일단 이런 관심주들에 대한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아무튼 지역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또 냉철하게 분석을 하면서 투자에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알아봅니다. 키워드 공감 세 번째는 경기입니다. 어제 KDI가 올해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외국인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증시가 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증시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좀 좋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아주 뭐 잘 짚어주셨는데 일단 뭐 KDI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저께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2.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5월 달에 전망했을 때 3.6%였는데요. 그보다 1.1%포인트나 낮춘 거고요. 한국은행이라든가 다른 민간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올해 성장률 중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이렇게 그 성장률을 낮춘 이유는 우리나라의 수출 그리고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뿐 아니라 내년의 성장률도 종전에 4.1%였는데 이것을 또 3.4%로 0.7%포인트를 낮췄습니다. 뭐 3%대 중반 뭐 괜찮은 수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올해가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가 크다. 이 기저효과를 감안했을 때 그렇게 높은 성장률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L자형 침체 국면이 좀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KDI에서는요, 정부가 돈을 좀 더 풀고 하느니 금리 좀 낮춰줄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네. 경기가 안 좋다는 거 굉장히 증시는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펀더멘털이 안 좋다라는 예. 건데, 근데 이제 QE3라든가 또 이제 유럽 쪽에서 돈을 계속 풀고 뭐 글로벌 유동성이 상당히 증가를 했단 말이죠. 이런 증가된 글로벌 유동성이 증시를 어느 정도는 좀 받쳐주면서 적어도 한 올해 정도까지는 그 경기가 안 좋더라도 올해 정도까지는 증시를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뭐 언제까지 유동성이 계속해서 증시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 유동성은 한시적이다라고 봤을 때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초 정도의 경기가 돌아서는 모습이 좀 가시적으로 보여야 예. 증시가 계속해서 그때는 이제 그 장기 상승 국면, 즉 대세 상승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때 가서도 여전히 경기가 지지부진하고 좀 안 좋다라고 그랬을 때는 앞서 나갔던 유동성에서 앞서 나갔던 주가들은 다시 좀 떨어지면서 증시가 좀 불황에 허덕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좋지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경기 쪽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를 체크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주변 변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